네, 안녕하십니까.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2024년 개정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2차적 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를 이제 같이 살펴볼 이영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박예란 변호사입니다. 이 계약서는 이제 그 표준계약서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저 박예란 변호사님 물론 저작권위원회 계시긴 하지만 어떤 위원회 대표하는 입장 이런 건 아니시고 저나 박 변호사님이나 개정 작업에 어떤 식으로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서 요게 이제 표준계약서긴 하지만 내용이 좀 어려웠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기 쉽게 관련자들한테 알려드리려는 그런 취지로 한번 준비를 해본 강의입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고요. 이용허락 계약서도 있어요. 2차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양도계약서 중에 양도계약서를 살펴보시는 거고요. 이용허락이나 양도 차이는 아실 거는 같은데 조금만 설명드리면 양도는 저작재산권을 완전 이전하는 거고 이용허락은 조건과 방법을 정해서 이 정도까지만 이용 잠깐 하게 해줄게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를 할 때는 원계약이 있다면 이거 원계약을 표시를 하면 되고요. 원계약이 없더라도 2차 저작물 작성권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상 저작물을 표시해서 저작물을 특정하는 게 이제 위에 써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은 뭐 보통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반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사실 표준계약서에서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계약서죠. 그러니까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구름빵 사건이라거나 뭐 이런 사건이 양도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특이한 계약서도 그 계약서이기도 하고 네. 그만큼 또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계약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2차 저작물 작성권 관련돼서 정의 규정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 다 저작권법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선급금 이런 내용도 아까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쭉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계약 기간은 이제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뭐 몇 개월로 하든지 몇 해 연재 종료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면 되고요. 영구라는 게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저작권 계약 양도라고 하면 당연히 다 그냥 영구히 양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양도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저작권법에서 당연히 확립된 법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계약서에도 분명히 표준계약서 들어갔고 그리고 작가를 보호하는 입장이죠. 자, 당연히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놨고요. 다만 이 기간 중에 제3자랑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기간 중에는 이게 원계약서가 종결이 되더라도 그건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그렇게 되면 자 내가 이제 예컨대 A랑 계약할 때 3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간 중에 10년짜리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되게 황당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0년짜리 계약하려면 사전에 합의하고 해라. 그게 이제 사망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양도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양도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긴 하고 네. 저렇게 기간을 정하는 건 조건부 양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간을 정한 조건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서 양도계약서 표준계약서에도 그렇죠. 네 이렇게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영구를 해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걸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구 네. 양도하면은 저작권법 위반이냐고 하시는데 당연히 영구 양도가 오히려 원칙적인 그렇죠, 모습이지만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4조. 네. 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할 때 양도하는 대상이 뭔지를 이제 표로 엄청 자세하게 네, 이렇게.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예전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는 계약서 체결하실 때 계약 내용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맞다. 오히려 포괄적으로 모두 다 양도하는 것처럼 네.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돼 있었죠. 네. 사실. 네. 이제는 디테일들을 다 살려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만 쪼개서 2차 저작물 넘겨야지 하는 걸 특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양도 여부, 분배 비율 그리고 국내냐 국외냐 이런 것들 다 네.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기도 될 전 것 세계라고 써도 같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국내 국외. 네. 국외 전 세계 네. 이런 식으로 쓴다면. 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네,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할 때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피노프, 프리퀄, 시퀄 등 이런 제작할 권리가 사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원래 저작재산권 안에 그냥 들어있느냐 이런 논의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누구도 딱 똑부러지게 맞습니다. 얘기해주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빼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룹방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거기 안에 2차 저작물 약속권 양도가 들어가 있긴 했지만 네. 그걸 갖고 과연 다른 저작물도 만들 수 있는 거냐 네. 실제로 많이 그 사건은 네. 그렇게 했는데 예컨대 이제 뭐 속편이라거나 뭐 별도의 또 저작물 만들 수 네. 있는 거냐는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판례는 인정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예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네. 확실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5조 권리 등록 양도할 경우에 양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 등록을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록할 경우에 이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1항 보시면 양도 등록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협조해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2항 보시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뭐 기약 기간 약간 정한 경우에 그 끝난 경우에는 말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지된 경우에도 말소해야 된다. 뭐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대가 지급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한다? 두 가지가 있죠. 네, 일시불 방식이 있고요. 다음 넘겨보시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했을 때 일시불을 지급하는 방식 이걸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 매절 계약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한 일시금 받고 그냥 계약 그 권리를 다 넘기는 방식인데 이거는 조금 뭐 매절 계약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그 관련된 권리를 또 특정해서 체크해서 그것만 넘기는 거고. 그렇죠. 네, 아무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걸 체크하시던지 네. 아니면은 수익 분배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계속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양도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저작권 양도 표준 계약서에도 제일 샘플로 들어가 있는데도 양도할 때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수익 분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다 블랭크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은 선급금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거 이런 내용도 있고요. 1항에 2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2차 저작물 작성권 행사를 해서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은 사업자는 이런 수익에 대해서는 4조 1항에서 정한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2항은 사업자가 2차 저작물 작성권 행사를 한 경우인데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 그건 3항이에요. 그래서 직접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했을 때는 이것은 또 별도로 서면 합의를 통해서 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까지 네. 하시면 사항은 본조의 대가 지급을 언제마다 진행할지 이런 것들 정해져 있고요. 정할 수 있고요. 계좌에 송금을 하는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서를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제공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도 같이 6항에 보시면은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그랬을 때 이것도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열람이라도 하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산 주기에 지급할 대가 없는 경우에도 정산서 제공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도 그 자료 같은 거 별도로 유지하는 장부 같은 자료 같은 거는 계속 보관해야 되고 계약 기간 끝나도 5년까지는 보관해야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보여달라고 하거나 열람하게 자료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네. 7조 제가 하겠습니다. 저작 인격권 존중해야 된다. 저작 인격권이 이제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공표권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훼손하면 안 된다. 네. 계약의 해지는 계약 의무를 다 위반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 의무 제대로 이행해라고 요구를 하는 걸 최고라고 하거든요. 최고를 먼저 해서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난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너무 명백할 경우 있어요. 이거는 최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너무 명백한 사정이다. 예를 들면은 회생 파산 회생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신청되거나 해서
또는 고의적으로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작품 표절 같은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이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 1545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히 양도한 경우에 일시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는 적용 안 되는 거죠. 회사 측 사정은. 예. 그다음에 구조 손해배상, 이것도 그냥 민법상 일반 원칙입니다. 기책 사유로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 위반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비밀유지 조항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서 계약서를 검토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너무 이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를 지닌 변호사에겐 특히 더 자문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2항 1호 보시면은 계약서 체결이나 검토를 위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변호사 등 그리고 공공기관 뭐 이런 곳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는 위와 관련된 것들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래서 예외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다른 표준계약서들도 이렇게 조금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잘 되어 창작자에게 되게 유리하게 잘 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11조 분쟁 해결은 분쟁이 생기면 잘 얘기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소송으로 안 되면 소송을 하는 건데 그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제 그 조정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비용도 뭐 10만 원인가 그렇고 몇 달 안에 이제 끝내야 되고, 위원분들도 대체로 다 굉장히 중립적이고 훌륭하신 대학 교수님이시라거나 그런 분들이라서 대체로 아니 위원 다 교수님은 아니시죠, 근데 저희 교수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워낙 학식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정을 좀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임의 절차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가 안 하면 이제 안 되는데 조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죠? 네, 조정률이 저희가 이제 통계 내보면 50% 정도. 50% 대단한 거예요, 사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 의무가 있어서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15일 정도까지는 보장해서 바로 계약서 받자마자 사인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서 그렇게 저작권자에게 많이 배려가 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계약서, 이제 뭐 기획만화 계약서라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고, 2항이 약간 특이하긴 한데 이거랑 원계약이 상충한 경우에는 보통 부속합의서가 우선하는데, 요거 이제 표준계약서라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표준계약서에 이제 부속합의서 같은 걸로 그걸 좀 바꾸려는 그런 탈법적인 행위를 좀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계약 효력이 우선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났네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8개의 강의를 녹화를 했죠. 네.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 상당히 마지막 계약서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계약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 항상 그 표준계약서 보면서 아니 어쩌라는 거야, 이거 2차적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 없으면 어쩌라는 거야 했는데 이번에 좀 발현이 돼가지고 여러모로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아닙니다. 네,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저희 위원회 통해서 그렇죠. 또는 변호사님, 훌륭하신 변호사님 통해서 더 자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일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